핵심만 짚어주는 프리미엄 취업 채널 면접과 합격TV 알렉상무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최종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격했고 어떻게 탈락했는지 실제 상황을 댓글로 올린 10가지 사례를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분석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분이나 혹은 이미 보신 분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다른 지원자들의 합격 탈락 사례와 자기의 상황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좀 빠르게 얘기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례를 좀 소개하려고 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는데요. 제일 먼저 호성님의 댓글입니다. 자, 상무님, 제가 2차 면접을 봤는데요. 영어 면접하고 임원 면접을 봤습니다. 영어 성적도 높아서 임원진 분들께서 이에 관한 것도 물어보고 직무 관련 경험한 프로젝트가 많이 도움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붙을 것 같았는데 막상 떨어지니 너무 슬프네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탁 힘이 빠졌어요. 주변 합격 소식이 들리면 뒤처지는 것 같고 다시 마음 다 잡고 해야 되는데 자꾸 우울해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올리셨습니다. 참 안타깝게 탈락을 하셨는데요. 면접 잘 답변하고 느낌도 좋았는데 이제 떨어진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절대 우울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업이라는 게 사실 사전 오기 정신으로 임해야 합니다. 특히 신입직은요.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보다 자주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이런 어떤 쓴 경험을 해본 사람이 또 앞으로 더욱더 노력 발전해서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또 다른 채용 기회를 꼭 계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기린님의 댓글입니다. 자, 이 경우는 참 독특한 경우이면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이긴 해요. 면접을 거의 망칠 뻔했는데 막판 뒤집기로 역전 합격한 경우입니다. 자, 상무님 덕분에 가장 원하는 회사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원 면접 직전에 직무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대답들을 거의 못하고 진짜 멘붕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에서 회사의 실적 문제를 꼬집으면서 제 의견을 얘기했고 면접관님들의 의견을 물었더니 관심을 보이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게 막판 뒤집기로 작용했다고 확신이 듭니다. 정말 합격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을 역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지막 질문 또 혹은 마지막 할 말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집중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의외로 막판 뒤집기로 합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댓글은 여러분들이 면접 중간에 참 답변도 잘 못하고 참 이렇게 자기가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막 압박도 들어오고 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갔는데 마지막에 이분처럼 어떤 뒤집기, 막판 뒤집기로 역전해서 합격한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많이 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권현진님의 아주 재미있는 댓글입니다. 재미있는 이제 상황, 최종 면접 상황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상무님. 혹시 제 최종 면접이 어떻게 되었을지 함께 봐주실 수 있을런지요? 하시면서 댓글 올렸습니다. 자, 임원진들의 주요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로치고 대기업 경력직 최종 면접. 면접관은 총 3명. 저 혼자 포트폴리오 발표 및 질의응답 형태였습니다. 시간은 약 55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장님, 또 여자 임원분, 또 인사팀 임원분 이렇게 이제 3분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이 3분들이 각각 했던 질문과 내용들을 여기 이제 1, 2, 3, 4로 이렇게 요약해서 쓰셨습니다. 먼저 사장님. 근데 이사장님이라고 쓰셨어요. 이사장님. 1번 계속 고개를 끄덕이심. 2번 계속 메모를 하심. 3번
정말 대단하다. 엄청난 리더가 될 것 같다고 하심. 4번. 이야, 이렇게 다 대답을 너무 잘해버리면 저희가 의심합니다. 하하,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을 아주 세세하게 많이 해주심. 6번. 부서에 잘 맞을 것 같은데 우리도 아직 부족하여 구체적으로 1년, 3년, 5년 단위에 대한 목표는 없지만 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입사 후 1년, 3년, 5년 단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우, 이렇게 또 말씀까지 또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사장님이 또 기존에 있는 틀을 좀 촘촘히 잘 해줄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대요. 그 다음에 7번. 제가 퇴직 사유로 말할 때 고개를 끄덕여 주심. 자, 이때 가로치고 다음 여자분과는 상반된 모습. 그래서 이사장님 옆 여자분, 이제 여자 임원분의 이제 말씀입니다. 자, 여자 임원분 1번. 엄청 압박하심. 가로치고 뭐뭐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혼자 하신 거 아니죠? 와, 저걸 혼자 다 했대 하고 하하하 웃으셨다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사장님을 바라보면서 비웃음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끝까지 그렇죠? 혼자 한 거 아니죠? 계속 물어봐서 마지막에 결국 많은 분의 도움을 받고 함께 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앞서서는 혼자 했다고 답변했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점수에서 좀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임원 여자분 얘기입니다. 2번. 퇴직 사유에 대해 대답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심. 그러면서 가로치고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잘못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로치고 또 설명하셨어요. 자, 퇴직 사유가 뭐였냐면 맨 처음에는 더욱 성장하고 싶기 때문에 라고 답변했는데 그 임원 여자분이 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셔서 직장 임원님의 질투시기 때문에 제가 비켜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던 와중에 지인이 채용 공고를 보여주었고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돼서 이직을 결심하게 되어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 이제 임원 여자분입니다. 전형적인 리더형인 것 같은데 팔로우십은 어떤가요? 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현지님이 전 리더 경험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너무 리더라고 봐주셔서 이렇게 또 쓰셨어요. 또 마지막 질문을 주셨을 때는 마지막 질문 기회를 주셨을 때는 혹시 제가 팔로우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 여자 임원분께서 아이고 아닙니다 라고 또 강하게 부정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네 번째 4번. 자소서를 엄청 꼼꼼하게 봐주셔서 엄청 세세한 질문을 해주신 이렇게 이 임원 여자분이 상당히 그 고춧가루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옆에 앉은 인사 담당자 임원분 1번. 사전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보고 업무 내용을 조금만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음. 2번. 면접 시 엄청 따뜻한 눈빛으로 계속 봐주셔서 뭔가 응원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음. 면접 마치셨을 때는 속이 후련하고 좋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면접 후반쯤에는 제가 말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여자 임원분께 정말 제가 혼신을 다한 중요한 면접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일관성이 없어서 떨어지게 될까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이렇게 상무님께 문의를 드려봅니다. 너무 긴 글 죄송하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답변했냐면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했는데 저 촉이 딱 옵니다. 현지님 정말 자세히 상황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 임원관이 정말 고춧가루 역할을 톡톡히 해서 너무나 얄미운데 자, 그분의 입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염려 마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합격의 촉이 와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몇 시간 있다가 댓글이 올라왔어요. 상무님, 면접 보고 나서 3시간 후에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하하하. 그 여자분 정말 고춧가루가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매운. 이렇게 바로 댓글이 왔습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 현지님. 이런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꼭 이런 고춧가루 뿌리는 임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괜히 또 이 압박 꼬리주는으로 막 엮어 들어가서 말도 못하고 막 하얗게 돼가지고 뭐 엉망으로 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현지님은 끝까지 이 침착성을 잃지 않고 잘 대응해서 좋은 점수를 따서 이제 합격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런 경우는 그 2대1로 또 아슬아슬하게 합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 임원분이 강력하게 이 여자 안 된다, 이 후보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좋은 느낌을 받으셨던 그 이사장님하고 인사 담당 임원분 두 분이 또 강력하게 이분을 합격시키자라고 했기 때문에 2대1로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면접 마칠 때까지 잘 이렇게 해주시면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조의한현 님이 짧게 댓글 올리셨는데, 임원 면접에서 분위기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연봉 입사 날짜 가능 날짜까지도 물어봤었는데 탈락이네요. 흑흑 너무 속상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글을 올렸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임원 면접 분위기도 좋았고 연봉 입사 날짜까지 다 물어봤었는데 이렇게 뭐 짤막하게 한 줄 달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면접 분위기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어떻게 답글을 올렸냐면 이렇게까지 물어봤다면 거의 합격 수순인데 이런 경우는 정말 비슷비슷한 동점 경쟁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또 비교해봐서 연봉이라든지 경력, 직무 관련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디테일하게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동점 경쟁자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아마도 최종 적격자를 뽑는데 근소한 차이로 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뭐 3-4번 떨어지고 합격 더 좋은 회사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답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태훈님. 이분은 면접 시간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였는데요. 자, 사모님 최종 면접을 2대1로 봤는데 상무 부사장님이 들어오셨고 면접에서 저는 예정된 시간 45분이 되었을 때 사장님께서 예정된 시간이 다 됐다고 마지막 질문 받고 면접을 끝냈습니다. 다른 분들도 물어보니까 70분 진행한 사람도 있고 다들 1시간 이상 진행한 것 같은데 이 경우 불합격 시그널일까요? 좀 불안합니다. 신입 면접입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했냐면 신입인데 45분 이상 보는 경우도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매우 오래 면접을 봤는데 신입은 보통 다대다 1대다로 15분에서 30분 내로 보통 이제 면접을 보는데 특이합니다. 근데 뭐 45분이나 70분이나 뭐 꽤 길게 본 건 마찬가지니까 이 정도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합격 시그널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그 어떻게 양질의 답변이 오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느긋하게 결과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를 대기 중인데요. 그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면접의 질의 응답이 정말 중요한 거지 뭐 시간이 길고 짧은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나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최종 면접을 앞두고 상무님의 영상을 정주행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면접 질문 중에 20년 뒤의 회사에서 당신의 모습은 어떨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은 어떤 걸 보려고 하는 질문일까요? 그리고 어떤 대답이 적절할까요? 10년 뒤의 모습은 한창일 때라서 입사 후 포부를 주로 준비하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20년 후 질문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까요? 임원이 되고 싶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종종 이렇게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런 엉뚱한 어려운 질문인 경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답글을 했냐면 CEO가 되겠다는 포부를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해당 직무의 전문가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말씀드리는 게 베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결과 대기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앞으로의 비전,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보고 있나, 갖고 있나를 이제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CEO, 최고 높은 자리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하님의 댓글입니다. 상무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임원 면접 전에 봤어야 했는데 끝나게 보게 되었어요. 아쉽습니다. 혹시 면접 마지막에 임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 2차 때는 긴장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잘했어요 라고 임원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라고 짧게 올리셨는데 여러분 짧게 올리면 제가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제가 예측하기에 촉이 확실하게 오는 그런 한 줄의 그 문장입니다. 왜냐면 자, 임원 면접관분이
1, 2차 때는 많이 긴장했다고 들었는데 이번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는 아주 잘했어요 라고 한 거는 엄청난 합격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글을 올렸냐면 이건 아주 좋은 시그널입니다. 합격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딱 올렸어요. 왜? 굳이 떨어질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임원분이. 1, 2차 때, 1, 2차에는 뭐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번 최종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이게 합격을 던지는 시그널이니까 안심해라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이틀 후에, 하하님은 이틀 후에 저에게 답글이 왔어요. 상무님, 저 오늘 합격 통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거의 제가 초기 임원 면접관 출신으로서 거의 뭐라고 할까요? 거의 매년 신년에 우리가 사주 궁합 보는 그런 어떤 도술가 수준입니다. 도술가 수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고 좀 잘 얘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제가 더 좋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제이 테드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이 내용은 면접 준비를 잘해서 잘 답변했는데 또 탈락한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화상 면접이 조금 탈락할 확률이 조금 높아요. 이제 화상 면접을 보셨더라고. 3대1 화상 임원 면접이었습니다. 땡땡 엔지니어링이었고 상무님 말대로 가운데 사람이 질문을 이끌어 나갔고 편안하게 보면서 분위기도 좋고 했습니다. 면접 복귀도 하면서 정말 괜찮게 봤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졌네요. 생각나는 게 질문을 모두 다 답변한 게 독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암기한 건 아닌데 평소에 나에 대해서 면접 질문 등 이렇게 만들어서 머리로만 꾸준히 생각했었거든요. 꽤 준비를 많이 했는데 힘드네요. 면접 중에 면접관 중 한 사람은 우리 회사 부서 등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걱정 말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구성해놨으니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다라고 격려의 표현도 많았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이분은.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보냈냐면 자, 이 내용으로만 대충 보면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분위기도 좋고요. 근데 질문을 모두 다 답변한 게 독이 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다음 세 가지를 의심해야 합니다. 1번 열정과 자신감 결여, 2번 어떤 호감 가지 않는 태도나 답변 방식, 3번 이력서상의 약점 또 그로 인한 꼬리 질문, 뭐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올렸습니다. 왜냐면 이걸로만 봐서는 면접 분위기 전체를 이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화상 면접은 최종 면접에서 화상 면접을 보게 되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는 걸 참 터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직접 이렇게 대면 면접을 보는 것보다 참 떨어질 확률이 많은 게 바로 화상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종 면접에 화상 면접을 가면 전 조금씩은 사실 불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승현 킹님이 이제 재미있는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이분은 목소리가 커서 탈락할 뻔했어요. 목소리가 커서. 자, 안녕하세요 상무님. 오늘 대기업 최종 면접을 보고 와서 찜찜해서 질문 드립니다. 임원 면접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해서 면접관님이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크게 자신감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계속 크게 말하다가 면접관님이 또 지원자는 원래 목소리가 큰 겁니까? 아니면 면접이라서 일부러 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물어본 게 좀 찜찜합니다. 얼마나 계속 큰 소리로 했길래 재차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자, 또 옆 지원자분은 말할 때 많이 더듬고 했는데 저는 대답할 때 너무 술술 나오니까 저보고 답변 미리 준비했냐 라고 물어봐서 그냥 준비한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이게 모두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답변했냐면 얼마나 크게 답변하셨길래 하하 신입이라 귀엽게 봐줄 겁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제가 임원 면접관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씩씩해서 좋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자, 술술 답변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말을 더듬고 이렇게 좀 버벅거리는 옆 지원자보다는 오히려 합격에 더 근접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떨려서 말 못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올렸는데 바로 이틀 후에 승현 킹님께서 상무님 감사합니다. 저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종학킴님
김종환님이네. 김종환님께서 이제 올리셨는데, 먼저 면접 분위기가 좋았는데도 아주 걱정돼서 굉장히 궁금한 경우입니다. 자, 상무님 오늘 경력직 최종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상무님 임원 면접이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아래 사항이 그린라이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 합격 시그널인지 궁금하다는 얘기죠. 자, 이러면서 네 가지의 또 이렇게 자세한 거를 올렸습니다. 1번, 향후 합격 후 배치될 지점, 금융권이네요. 금융권 지점에 대해서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지 물어봄. 2번, 향후 배치될 지점에서 영업하게 되면 잘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봄. 3번, 가장 가운데 앉아 계신 임원분께서 제 이력서를 보고 내 동생이 다닌 고등학교를 나오셨네? 허허허 하고 웃으심. 4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물 흘러가서 또 잘 미소 지어 주시고 웃어 주심. 자, 이렇게 해당 사항이 그린라이트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은 모두 예상했던 질문 내에서 준비한 답변들을 해서 저도 크게 흔들리거나 어려웠던 질문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했냐면, 자, 이거는 강한 합격 시그널입니다. 특히 고위 임원의 지속되는 그 아빠 미소 웃음은 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고 또 합격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올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더니 또 바로 다음날 상무님 최종 합격했습니다. 정말 면접에 피와 살이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글을 주셨습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 김종환님. 예. 자, 마지막으로 순기님이 이제 이 첫 직장에 조언이 되는 경우를 이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많은 또 취준생 여러분이나 신입직 들어가실 분들에게 좀 조언이 될까 해서 이걸 뽑았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임원 면접이랑은 관계없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있어요. 알렉스 상무님은 사회 초년생이 첫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어떤 부분을 중요시 해봐라 라든지 많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했냐면, 첫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은 짧은 순간 재미있게 할 수는 있지만 경쟁과 갈등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나 특기로 좋아하는 걸 하면 좋습니다. 반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성과를 쉽게 낼 수 있고 그야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경험한 일들 중 잘할 수 있었던 것들을 활용해서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격했던 사례, 탈락했던 사례 상황을 댓글로 올리신 거를 제가 우선 10개만 발췌해서 이렇게 뽑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최종 면접 혹은 뭐 보신 분들 또 앞으로 지원할 분들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췌를 해서 말씀드렸고,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또 좋은 꿀팁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